그래서 수학과 실력반으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교재는 수학과 실력 정석이죠. 준비가 돼 있으면 되고요.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필요 없을 거예요. 정석 이거 실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센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센도 수학하를 준비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공통수학2 아니야? 수학하야. 센 B잖아요. 근데 센 B 있죠? 센 B 있고 네?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걸로 준비가 됐군요. 네, 괜찮습니다. 줘볼래요? 잠깐만 그러면. 왜요? 아니. 줘봐봐.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라 생각했는데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거 준비하는 거. 네네네, 맞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사실 앞부분, 전반부는 똑같거든요. 수학상이랑. 오케이, 그럼 됐고요. 오케이, 땡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셀은 공통수학, (2)로 준비가 될 거고, 센 B는 공통수학 1으로 준비가 됐겠죠. 네, 이렇게 아마 준비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쌤, 네. 쌤 B 수상으로 주면 센 B가 지금 수상인가요? 센 B 수상인가요? 여기서 바뀌었구나. 내가 수정할게요. 괜찮아요. 근데 저 그거 안 가져왔어요. 네, 오늘 괜찮아요. 준비만 해주세요. 네, 오늘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해줘요. 우리 이렇게 픽스해서 갑시다. 그럼 이제 문제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월이 아니죠. 화, 목, 도 이렇게 있을 때 수상 과정은 이때 수상을 할 거고요. 요때는 수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주말 테스트라는 걸 처음 들은 분도 있으니까 그냥 주말 테스트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예요. 주말 테스트는 이따 봐요. 왜냐면은 선행 진도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 수학 3은 그러면은 주태를 안 나오나요? 네, 나오지 않아요. 아니, 복습으로만 가고 1태로 범위로만 갈 거예요. 오늘 주택가요. 아니요? 1을 테스트, 1을 테스트. 그래서 시험의 종류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주말 테스트랑 일일 테스트가 있어서 주말 테스트를 목요일에 보게 됩니다. 이 정도를 일단 듣고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의 난도를 쭉 살펴보면 사실 고등학교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를 크게 5단계로 나누면요. 여기 있는 5단계를 우리 수능 난이도라고 합시다. 수능 1등급 난이도. 5단계를. 그러면은 이거보단 당연히 아래에 있고요. 한 요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요 정도 난이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수학과 정석이요. 수학과 실력 정석이요. 그리고 센 같은 경우는 아주 나이스하게 중간에서 살짝 넘어가 있는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센은. 그래서 당신들은 한 3단계 후반에서 4단계 정도의 문제들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수학화를 한번 했다라는 걸 전제로 갈 거고요. 물론 개념 설명이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푸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화를 한번 하신 분, 그래서 30%에서 50% 정도의 성취도를 갖고 있으신 분, 10개에서 5개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분, 요 정도는 들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괜히 선생님이랑 조금 친해졌다고 자기 과정이랑 맞지 않는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서 내가 버겁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고 그게 반복이 되면 스스로 문제 진단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딱 생기면은 빨리 소통을 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지 어려운 걸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진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교재들 안내가 됐고요. 이거 외적으로 추가 3종 교재들을 더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념 깨기 노트, 우리 개념 노트, 그리고 테스트 노트, 그리고 요게 잘 작성된 사람은 한 학기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을 하면은 학원 측에서 상금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잘 작성 부탁드리고요. 각각은 이제 내가 하면서 안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교재가 준비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요거랑 요거는 학원에서 보관을 하게 될 겁니다. 학원 원내에서 보관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교재에 대한 안내이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OT 자료에서 3번에서 제일 첫 줄 중일 것 같아요. 3번에서 제일 첫 줄. 3번 제일 첫 줄. 3번 제일 첫 줄. 우리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3번 준비물. 네. 가번은 뭐라 돼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배우고 가려는 긍정적인 마음. 네, 맞아요. 요거부터 챙겨 오셔야 돼요. 이거 다 없어도 괜찮거든요. 좀 쿠사리는 없겠지 나한테. 근데 저건 알 거야. 근데 꼭 윤서 뒷자리쯤에서 꼭 이러고 앉아서 선생님 뭐 그거 가르쳐 보시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내가 좀 들어보리다. 약간 요런 자세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김경호 하루비가 와도 못 가르쳐요. 진짜. 귀를 닫아놓고 있으면 일단 배울 수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수학과 실력반이잖아요. 당연히 어려울 거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귀를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진짜.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선행진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 공부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배우고 간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10개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 마음이면. 근데 너무 무리하고 힘들어 이러면서 귀를 닫아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항상 가번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숙제량이 궁금하죠. 숙제량은 맥시멈 40개를 줄 거예요. 40개가 안 넘어갈 거란 소리예요. 매번 40개 미만으로 드릴게요. 미만. 왜냐면 학기 중이잖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할 것도 많으시고요. 학원 몇 개 다니니? 총 개수가 이거 포함해서 5개. 와 미쳤네. 혹시 학원 몇 개 다니나요? 저 아직 나이스하네요. 아주 공부하기 적합한 게임이에요. 5개? 순서가 두가네요. 요즘 몇 개 다니니? 저 5개. 5개. 태연아 혹시 몇 개 다니니? 4개. 4개. 크다 바빠. 민찬이는 몇 개 다니니? 마지막에서 두 번째. 아씨. 갑자기 여기서 순서를 쓴다고? 4개요? 아니요. 2개 다닐 거예요? 마지막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이야? 3개인가? 두세 개 다닌다는 소리구나? 한 네 개 정도 했는데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럼 바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 7, 80개씩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느린 게 아니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좀 공들여서 할 때 느리지. 그래서 40개 미만으로 줄 거고요. 꾸준히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갑자기 오늘
아, 나 오늘 공부 개삘이야 이러면서 막 스카 가가지고 한 200개 푼다 그래서 수학 시간을 늘린 게 아니야. 차라리 오늘 내가 진짜 삘이 아니어를 20개씩 나눠서 11일 공부할 때 늘지, 오늘 개삘이 하면서 200개를 푼다 그래서 늘지 않아. 진짜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리마인드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숙제량을 내가 통계를 내고, 지금 이번부터는 여러분들의 숙제량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유 시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숙제율을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거예요. 아, 이 학생들은 지금 이렇게 숙제가 되고 있구나, 숙제 비율이 이렇구나를 볼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네. 숙제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제량이 이렇게 숙제 평가지. 네. 평가 같은 경우는 A, B, C, F로 드리는데, 자, 여러분 대분열 잘 아시죠? A는 안한 문제 비율, 그러니까 A는 안한 문제 비율이 10% 미만일 때 드릴 거예요. 즉 40개 미만이니까 3문제 안 이렇게 다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인즉슨, 그죠? B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안쪽으로 드릴 거예요. 노를 8개 정도 안 돼 있을 때. 그리고 얘는 20에서 30으로 갈 거고요. 얘는 30을 안한 문제가 30을 넘어갈 때 F로 나가고, 여기서부터 벌점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벌점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당일에 남아서 남은 숙제 8개 정도면 할만 하거든요. 8개에서 10몇 개 정도면 안한 문제들을 당일에 좀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근데 나한테 진정성 있게 힘들어요 진짜로 말하면 내가 좀 보내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보통 남아서 하고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메소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한데, 메소드 연기도 노력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배우가 될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기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시험 보고서 요거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시험 통과를 빨리 했으면 30분만 해서 나한테 검사 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 F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당일에 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토요일에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토요일에 와서 남은 숙제들을 좀 한다거나 숙제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한 만큼 와서 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차피 토요일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남은 것들을 좀 해결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선생님, 근데 저기 모르는 문제도 포함이에요? 아니죠. 이건 노의 비율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냥 수치에 해당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봤을 때 숙제의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수상적인 냄새가 난다거나, 도착하기 5분 전에 한 것 같은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약간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변동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요것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죠. 그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좀 될 건데요. 여러분들 풀이노트 보면은 이렇게 6칸이 나눠져 있어요. 풀이노트가. 모든 수학 풀이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수학 노트가 그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2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게 될 거예요. 보면은 좌측에다가만 쭉 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풀이노트를 쓴다라는 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이 중에서 뭐 화학과라든지 그러니까 과학에 관련된 과를 가는 분들이 있겠죠. 5분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게 리포트 쓰는 법 배우거든요.
그럼 레포트 쓸 때 레포트는 결국 자기를 위한 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위한 글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종의 나한테 주는 이렇게 풀이 노트가 아니라 숙제 보고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즉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읽기 위한 거야. 근데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거의 암호를 써오시는 분들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글씨체라든지 나도 그렇게 글씨를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소통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 보고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 위함이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 보지도 않잖아. 내가 보는 거지. 그래서 좌측에만 숙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문제를 맞았으면 여기에다가 살짝 동그라미, 틀렸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채점으로 난도질 하지 말라는 게 일단 내가 보기가 개불편함. 이렇게 해오고 막 2번에다가 막 세상 큰 별 이렇게 막 해오고 막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어떤 일종의 도파민을 느낀다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다 해. 여기다 하지 마. 부탁할게. 내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안내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OT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강남대성에서 고3들 숙제시킬 때 이렇게 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라 나도 배워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맞은 문제잖아요, 얘는. 그럼 오른쪽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 반드시 여기에다가 다시 오른쪽 칸에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문제였어. 4, 3, 직각삼각 빗변을 구하래. 아 근데 모르겠는데. 아 근데 저걸 모르는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왜 모르는 게 문제가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 이제 숙제를 안 해오는 게 문제지. 그래서 내가 책을 좀 뒤적뒤적거려서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았어요. 아 그래서 a제곱은 16 더하기 9해서 25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5를 탁 쓰고 그 이제 얘 고쳐서 맞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아 죽어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기울기가 3짜리. 얘는 모를 수도 있겠죠. 얘는 단위 원이고요. 중심이 0,0 반지름이 1. 그럼 얘는 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문제만 해설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해설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을 거거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일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y는 3x 뿔마 r이 1이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해서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해설지 진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적는 게 해설지의 묘미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요게 중심이 0,0인 원일 때 기울기를 안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푸시고 해설지를 봤으니까 다시 쭉 풀고 내가 무엇을 지금 내가 이걸 못 떠올린 거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 떠올려서 못 풀었구나 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적고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몰라서 못 풀었는지를 작성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잖아요?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해설지 본다 한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이해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작성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게 요 원의 방정식도 알겠고 요걸 알겠는데 요게 아리송해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네모표를 쳐온다든가 이런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흡사 무슨 작업이냐면 자기를 내려다보는 작업이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지? 내가 어디부터 모르지?를 내려다보는 작업이고 이거는 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그냥 모든 문제를 시험 보듯이 쭉쭉 갈기는 게 아니라 분석해야지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지를 본 거는 별표를 치게 되고요. 요렇게 분석이 되어 있거나 어디부터 모르는지 분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숙제를 할 때 모든 문제가 동그라미나 이렇게 3개로 처리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무엇을 몰라서 못 풀었는지가 작성되거나 아니면 어디부터 이해가 안 되는지 요 사실이 작성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요 3가지로 숙제를 하게 되고요. 모른다고 다 빵빵빵빵빵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각의 근육이 발달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를 그냥 보고 아이 무서워 바퀴벌레 보듯이 도망가 버려. 이러면은 늘지 않고 내가 진짜로 어렵다. 그럼 반 바꿔야 돼. 내가 진짜 못하겠다. 그럼 반 바꾸셔야 돼. 여기 있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담으로 특강할 때 지금 1학기잖아요. 특강은 10시에서 1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대강 2시부터 4시까지 클리닉 시간이 있어서 이날 숙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요때 공부한 거를 숙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아닌 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학과 특강반이라거나 그런 반은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했었는데 근데 요때 숙제를 할 때 내가 그 학생들이 숙제하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 기상천외한 모습들을 여러 개 보는데요. 그 중에 딱 2가지 케이스만 한 가지 케이스만 알려드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 RPM이 숙제야. 그러면 여기다가 경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페이지가 숙제야. 16페이지 딱 해놓고 이 밑에다가 요게 해설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해설지 여기 넣겠구나. 그럼 16페이지에 해당하는 해설지를 딱 경건하게 딱 펼쳐 탁 가르고 구분도 안 가. 경건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문제집 쫙 올려놓습니다. 프리노트를 오른쪽에 딱 깔아. 얘 프리노트. 그래서 오른쪽에 쫙 깔고 경건하게 풀어. 800몇 1번. 그러다가 막힐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 그걸 해결하는 게 수학이니까. 고민이 돼. 한 이러고 2초에서 3초 정도 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요 친구 내려갑니다. 그렇지.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하다가 또 막혀. 아까 뭐였지? 하면 이번엔 얘를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리고 다 했잖아요? 답이 나왔어? 답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2번 왔으니까. 동그라미가 됩니다. 너무 잘해요. 잘하겠니? 그쵸? 내 마음이 아파. 근데 이제 정확히는 내 반 숙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정규를 날 거 말고 다른 정규를 들어서 그날의 정규반 거를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5시부터 정규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터치는 안 했어요. 내가 뭐 다른 반도까지 터치를 하겠니?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야. 진짜. 쌤 숙제도 그렇게 했나? 그 귓방맹이를 그냥 날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를 만약에 불러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숙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자기도 문제를 몰라요. 왜냐면 나는 안 베꼈거든. 난 베끼지 않았거든. 난 문제를 풀었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이제 좀 근육을 만들라 그래. 그러면은
이런 거 들으면 이런 거 100번 들으면 근육 생기니? 안 생겨. 개무거운 거 한 번 들어야지. 고생스럽겠지. 근데 그거 한 번 들으려고 운동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씨 이런 거 그냥 100번 막 이렇게 들었만 이렇게 해. 그리고 무거운 게 나타났어. 그러면은 안 들어. 그러고 내가 왜 근육이 안 생겨요? PT쌤 왜 나 근육이 안 생겨요? 악어차를 날려야지. 그죠? 날릴 수는 없어요. 요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요런 숙제 할 때 각자 사람들마다 특히 지금 여러분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그 개개인별로 다르거든요. 진짜로. 그건 또 재능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소한 10개 단위로는 가져야 돼요. 이 과정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쭉 푸시고 자기 힘으로 그러고 나서 해설 답지를 봐서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고치고 안 되는 거 해설지 보고 요 작업을 10개 단위로 한 3세트?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한 문제 보고 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자기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해설지에서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최소 10개 정도는 해설지 딱 덮고 마치 핸드폰 딱 덮어두고 공부하듯이 해설지 딱 덮고 1번부터 쭉 한 템포 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채점하고 그래서 10개를 완벽하게 끝내고 그 다음 넘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권장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이거를 40개를 쭉 하면 더 좋거든요. 아티 시험 보듯이 한 30몇 개를. 근데 조금 지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좀 자습 시간 줬어. 그때 좀 하다 보니까 숙제를 끊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못할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너무 짧은 템포 아니고 이거 밑장 빼기 아니야. 밑장 빼지 마. 숫자를 빼. 이게 뭐 밑장을 겁나 빼.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요 작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는 시간만큼 채점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량을 내가 많이 안 드릴 거야. 진짜로. 30개, 40개 사이로 드릴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30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또 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해와도 모르잖아요 하고 이제 윤석 뒷자리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해와도 모르잖아. 내가 모르니까 부탁한 거야. 몰라 진짜. 알 수가 없어 그게.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뒤늦게 알게 돼. 지금 우리 한 3월달이죠? 한 5월달쯤에 숙제는 다 A로 나가. 근데 모르니까 진짜. 근데 주말 테스트가 다 좀 이상해 성적이. 그럼 이제 나도 분석을 왜 이러지? 한두 번은 실수로 넘어가는데 그게 3번, 4번 그리고 집에서 한번 연락도 가. 얘도 숙제는 잘해오는데 왜 이러죠? 글쎄요. 한번 저도 확인을 좀 해볼게. 이러면서 나중에 가게 돼 이게. 그러면 얘는 이제 보통 실토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고 내가 왜 그랬니 이 자식 저 자식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못 배운 채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습득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은 토요일날 불러서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남아있을 때 해결을 한다거나 그게 뭔가 대처가 되는데 대처가 안 돼. 이러면 진짜 이게 가장 나빠. 이게 여러모로 나빠. 시간도 그럴 거면 차라리 아싸리 학원 안 다니게 놀든가. 그럼 자기한테 좋잖아. 근데 왜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냐는 말이야. 그러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다 낭비잖아. 차라리 어차피 선행이었잖아. 그러니까 안 하면 되잖아. 자기가 선택해서 와서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이제 본인도 느꼈겠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 이제 본인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 자세로 있으면서 이제 모르잖아. 이거 아니야. 밑장 빼기도 아니고. 응? 알겠지? 부탁드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잡을 수가 없어 진짜. 응. 그래서 말씀을 좀 길게 드리려고 OT 때 좀 시간을 잡았습니다. 요걸 또 언제 이렇게 하겠니? 그래서 지금 학원 친구가 깔려 있을까요?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로 뭘 하나 보낼 거거든요. 핸드폰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한번 정규반에 이전에 정규반에서 썼던 거를 한번 줘보면 가장 마지막 걸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요거를 OT 자료에 담으려다가 지금 너무 복잡해서 안 드렸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게요. 학원 친구가 가서. 그럼 이제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 선생님 저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QWER 1234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QWER 1234. 오. 뭐야? 어이가 없네 왜 그러나? QWER 1234로 들어가시면 돼. 똑같은 와이파이가 너무 많은데요. 4층에 1번이에요. 김현정 4F1. 그걸로 이제 여기서 놀면은 내가 확 바꿔버릴 거야. 자, 요게 이제 숙제 기록 링크거든요. 한번 채팅해서 들어가 보시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다 알거든요. 만들어뒀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위에 지금 이제 이전 숙제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번 숙제로 바뀌면서 요렇게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XO 질문 XX 별인데 질문이 아닌 거, XX 별인데 질문인 거, 노인 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기록해서 오는 거까지가 이제 숙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럼 이제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XO XX 별인데 질문이 아닌 거, XX 별인데 질문인 거, 그리고 no 처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5개 있을 때 이때 특히 이제 실력반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XX 별 질문이 아니라는 건 보고 이해가 된 거겠죠? 내가 자기 분석을 자기가 한 거죠. 얘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된 문제들일 거예요. 이랬을 때 요 비율이요, 특히 내가 안 넘어가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요 비율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30% 계속 넘어가고 두 개 합친 게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면은 3개 중에 한 문제꼴로 얘가 해설지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너무 고중량인 거거든 나한테. 그러면은 요게 내가 좀 반복이 된다 싶으면은 문제 난도를 조금 바꾼다거나 숙제 난도를 좀 낮춘다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통 30%까지는 안 갈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내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두 사람만 그래, 혼자만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숙제를 좀 바꿔줄 거예요.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사람한테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요 비율이 30이 넘어가, 숙제를 다 했단 가정하에서예요. 이게 0%란 가정하에서야. 그러면 내가 숙제를 할 때 유튜브로 무엇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게 돼야 돼요. 왜냐면 실수가 많은 거거든. 해결한 거거든요, 스스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흡사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때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시험 때 시간이 진짜 그렇게 빨리 가. 왜냐면 내가 풀 집중을 때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잖아요. 시험 때에는 풀어. 같은 문제인데. 근데 숙제할 때는 꼭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험 때는 내가 문제를 끝까지 풀기 때문이야. 맞아야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막판에 단위 안 붙여서 실수하거나 그래서 틀리게 되면은 열받으니까 자기가 본단 말이야, 그거를. 근데 숙제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푸는 연습을 좀 덜 하고 집중력을 좀 깎기 시작하거든요, 스스로. 덜 할당.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래요. 시험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수능처럼 풀겠어요.
근데 요게 30이 넘어간다 치면 약간 적신호예요. 집중력에서. 내가 숙제를 할 때 스카 가서 옆자리 친구랑 히덕거리고 있진 않은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야, 엔믹스 컴백했다를 얘기하고 있진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 스카 안 다녀요. 아, 예. 나도 당신 갖고 얘기한 거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찔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비율들 30% 넘어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요 비율이 많다 그래서 숙제에서 갑자기 C가 나가거나 F가 나가진 않아요. 보통 A, B를 평가할 때 요걸 좀 참고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쪽 비율로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20을 넘어간다 치면은 아, 내가 오늘 귀가가 조금 늦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늦게 가면 되지 뭐. 그죠? 요게 30을 넘어가면은 아, 토요일날 선생님이랑 다 미리 좀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떡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드릴 거고요. 요런 식으로 드릴 거고 가급적 35개에서 끊을 거예요. 숙제는. 진짜로. 35개에서 끊을 거고요. 요게 지금 숫자가 딱 그렇거든요. 7, 12, 19, 7, 26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센에서 몇 개가 유형의 큰 문제만 가면은 몇 개 안 나오거든요. 한 35선으로 끊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숙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프린트로 되어 있는 게 센이에요. 센 1단원이요. 센 1단원이요. 근데 요거 이따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오면 숙제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항상 적혀 있을 거고 학원 친구는 오늘 저녁에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에게 바란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시험 종류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 월수에는 왜 월로 계속하니? 경우야. 그러니까요? 화, 목, 토가 있을 때 화, 목이 선행 진도로 나가게 되고 토요일이 복습 진도로 나가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부했던 누적 진도를 목요일에 주말 테스트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일일 테스트는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건데 주말 테스트는 원장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학생들 잘 가르치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출제하면 원장 선생님이 출제하세요. 그리고 같은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낸다고요. 그래서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말 테스트나 일일 테스트 이렇게 있을 때 70을 넘어주면은 매우 나이스하고요. 만약에 40에서 70으로 들어가면은 귀가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시험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이지요. 제시험은 일일 테스트 8개로 나가요. 그리고 항상 문제도 바꿔서 이제 나갈 거예요. 기본 문제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고 제재는 없도록 내가 만들 거예요. 제재 시험 이런 거 없도록 만들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귀가가 조금 늦어지는 거니까 거기까지 좀 괜찮다 치자고. 나도 퇴근 늦어지면 걔 열받지만 그래 오케이. 근데 주말 출근하라 그러면은 이제 파업해야지. 근데 이게 그거야. 40이 미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원장쌤이 부르는 거야. 경호쌤 주말에 좀 출근해야겠는데 그냥 뒷박이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주말에 좀 더 봐야 될 수도 있다고 이러면은. 왜냐면 성적 자체가 좀 저조한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내 소관이 아니라 데스크 소관으로 넘어가서 사냥개가 됩니다. 물면 놓지 않아. 셀파트야 거의. 셰파트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50점을 넘어가는 거다. 최소 50점을 넘기자고요. 그러면 괜찮아. 왜냐면 학생별로 성취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50점만 넘기자. 주말 테스트. 오버 50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은 우리 깔끔하게 화목토만 보자고. 토요일에 다 봐봐서 그러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퀵 테스트는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테스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테스트라고 말씀을 해놨던 건데 요거 지금 수학화 쌤이거든요. 내가 어려운 문제 쭉 뽑아놓은 거예요. 그럼 와서 하루에 2문항씩만, 딱 하루에 2문제씩만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꽤 어렵거든요. 시스템 다 뽑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2문제 풀고 그 자리에서 해설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굳이 하는, 내가 진도 좀 포기하고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고민해보고 그 자리에서 딱 처음 봤을 때, 그런 다음에 내가 문제를 분석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하는 거 차이를 느끼신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실력반이잖아. 그래서 고난도 문제로만 쭉 뽑았고요. 하나는 2개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각하면은 요걸 못 보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거였는데 앞으로 1일 테스트에 요 2문제씩은 들어갈 거예요. 1일 테스트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배고파. 네. 또 정규반 시작되니까 내가 보통 이제 긴장하면은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계급씩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학생들 보면 이제 긴장이 좀 돼요.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옆에 CEO가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분 계속 물건 빼는 것 같던데요? 없어져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없어지지 않고서 이렇게 오래 문 닫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 학교의 매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안타까워요. 우리한테 가야지. 이마트만 놀았지 뭐. 이마트가 있어요? 뒤에 있잖아. 있어요. 자, 아, 그래서 퀵테스트는 테스트란 명목하에 2문제의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고민해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백지 테스트는 나중에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표에서 수학과 12학번 3번 보면 되겠죠. 요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처음 오는 학생들이 특히 헷갈려요. 그래서 5시부터 6시 10분까지가 1교시고요. 6시 10분부터 6시 20분까지가 쉬는 시간, 20분부터 25분까지가 2교시, 그리고 7시 25분부터 35분까지가 쉬는 시간, 35분부터 1시간 정도 일태 보고 가게 되는 게 가장 나이스한 우리의 만남인 거죠. 만약에 40에서 70이다 하면 여기서 한 20분 연장, 30분 연장이 되고요. 여기서 숙제가 좀 안 돼 있으면 조금 더 연장이 되고요. 그래서 가끔 나랑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랑 퇴근하면은 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숙제를 못 해올 수 있어요. 못 하다고 혼내지 않아 막 그렇게. 근데 베껴오지 마. 차라리 안 해오는 게 멋진 거지. 그거를 베껴오는 게 이상한 거야.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진짜.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된다고 나중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7번이고 마지막 8번입니다. 맞지네. 이거 작성이 안 걸렸어요. 요거 한때 기자를 꿈꿨던 나.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요. 1500자 글쓰기거든요. 이게 1500밖에 안 돼요. 문단 5개고 한 문단에 한 300자에서 400자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연습 진짜 죽어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른 반도 그렇고 사실 각자 동기가 다 달라요. 공부하는. 여기서 특목고 가시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 일반고 갈 건데 조금 미리 공부하고 난 대학을 잘 가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나 같은 케이스가 그랬죠. 그냥 문제 요거 푸는 것 자체가 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녔거든요. 나는 갑반고로 다녔기 때문에 갑반중 갑반고. 그리고 파워 수능러. 그러니까 학교는 나에게 무슨 무서울 게 없어. 나는 파워 정시러였기 때문에. 1학기 국어 5등급을 받아버리고 오케이 나는 정시를 하라는 어떤 이제 신에 계시구나 해서 국어가 열심히 해도 5등급이 나오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나를 막지 못해. 나는 이제 그냥 근데도 수학을 놓지 않았던 게 난 그냥 수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죠. 이런 찐따 같은 데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약간 인정받으려고.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목표라든지 동기가 이게 점수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다 다른 거잖아. 그냥 사람이 다 다른 거고 우리 재능이 다 다르듯이. 근데 걔 같은 성적은 점수로 그냥 딱 나와버리고 석차 쫙, 비율 쫙, 몇 등급 쫙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를 반영해주지 않아요. 점수에는. 여러분들의 누적 공부량에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 70인데 쟤 80이야? 열받네. 이렇게 돼요. 진짜로 이게 사람이면 그렇게 돼요. 아씨 나 이렇게 일해서 얼마 버는데 쟤는 얼마 버네? 열받네? 이게 사람이 어른 되면 성적이 돈으로 바뀌어서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주어진 환경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사람이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의식적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면 일단 게임 룰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어차피 영재고 애들이랑 붙으면 게임 안 돼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의 싸움도 있는 거고 또 각자의 또 싸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다른 룰을 가지고 근데 시험은 그거를 다 봐줄 수가 없잖아. 개개인의 상황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치화해서 여러분들의 서열을 매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진짜로 관리하기 위함이고요.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의 서열을 매기지 마세요. 진짜로. 누가 진도가 빠르네, 누가 뭘 했네, 누가 어디를 하고 있네, 누가 몇 점이네, 누가 올백 맞았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이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 배우고 이번에 숙제 잘 했으면 그날 된 거예요. 그런 성취가 쌓여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자 다 다른 동기로 지금 공부를 하실 텐데 점수는 그걸 반영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비교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때때로 내가 점수가 낮아. 나 열심히 공부한 거 같거든요. 근데 비교해보니까 내 점수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걸 다 부정적인 딱지를 탁탁탁 달아버려요. 그래서 공부했던 건 안 좋은 기억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나빠요.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아는 게 많아지고 공부가 됐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진짜로요. 일단 거기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세요.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때 나중에 상대 경쟁에서 진짜로 이깁니다. 상대 경쟁 진짜 나중에 대학 입시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게 그거거든요. 상대 경쟁에서 내가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그거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씨 몇 프로가 어디 가네? 아씨 나 몇 프로가 안 되네? 나 여기네? 여기서 이게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버틸 거면 자기 스스로 안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버티고요.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고 너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순간 그때 딱 생각을 딱 동여매고 목표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OT였고요. 짝짝짝짝짝 OT 짝짝짝짝짝. 땐 점수로 가셨어요? 난 파워 점수였죠. 응? 아니요. 현역으로 갔죠. 고3 때 탈모가 왔다니까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중2 때 한번 나 중2 때 탈모 한번 왔었어. 조심해야 돼. 특히 미쳐하는 거. 그래 너도 조심해야 된다. 아니 진짜 머리에 이만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구멍이 난 거야. 야 경호야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 이게 만져지는 거예요. 모르게 나중에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스트레스성이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약 바르고 자라 머리 이러면서 자라나라 머리 이러면서 이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 고3 때 한번 좀 빠져.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남일인 것 같아. 모든 남성들은 조심해야 돼 이것들아.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시험은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도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 받을 요인은 아니에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OT였고 그래서 오늘 진도 좀 나가봅시다. 근데 진도 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숙제 드릴게요. 첫날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첫날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진짜 뭘로 나와요? 그리고 진도는 자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올해 교재를 하나 만들 거거든요. 오 진짜요? 네. 쌤이요? 이름이 뭐예요? 아,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안 정했고, 근데 그거의 가장 러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날것의 버전이에요. 오. 내가 요거 토대로 판서를 만들거든요. 근데 원래 공유할 거면 그래 나름 깔끔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비어 있죠. 나는 요거를 채워놨고 여러분들은 비워놨거든요. 요거 토대로 판서할 거예요. 그래서 클리어 파일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죠. 못 받으신 분 없는 사람. 저요. 저요. 한번 이따 내려서 물어볼게요. 그래서 맞아. 상점도 말씀드려요. 요럴 때 아니면 이런 거 얘기할 기회가 없어. 오늘은 첫 타임이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좀 덜 나가도 괜찮아요. 저번에 어제 고1 중3 친구들은 숙제가 14개 나갔어요. 예? 첫 타임에 좀 와. 14개요? 네. 그 상점이 학년별이에요. 1, 2등까지 주거든요. 근데 상점 요인 중에선 주말 테스트 주태를 90 이상으로 통과하면 20점이고요. 70 이상으로 통과하면 10점이 주어지고요. 오, 바뀌었네. 그리고 그냥 통과하는 거죠. 1일 테스트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1일 테스트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다르니까. 벌점 같은 경우는 주말 테스트를 안 보면 마이너스 30이에요. 안 보면. 그러니까 무슨 사유든 상관없어요. 아파서 안 돼. 테스트를 보내드리면 무슨 죄예요? 아프면은 뭐 감수해야지 뭐. 그러니까 아파도 와라 이거지. 아파도 와. 와, 그건 학교 행사 당연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공식 일정으로 인한 거는 봐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일정의 범주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세요. 저 5월에 거의 안 와요. 다 이렇게 빵빵빵. 저도 올라가고, 5월에 막 수련회 수련회 가고, 맞아요. 100일장 가고. 그러니까 주말 테스트 때는 와. 저 2박 3일로 가요. 어이구. 괜찮. 재밌겠다. 5월 한 달 휴강하는 거 어때요? 좋다. 빡치네. 안 오고 싶어. 개빡치네. 선생님 그 보관. 일단 그거는 미래에 내가 처리해 줄 거예요. 이제 3월에 나는 일단 모른 체 할게요. 자, 주말 테스트 미응시는 마이너스 30이고요. 그리고 방학 동안 쌓아놨다면 다 리셋돼요. 학기마다 리셋되니까. 삼전도요? 네, 다 리셋이죠. 아, 포켓몬 삼전인데 그냥. 아니 그거 리셋해야지 1등은 그걸 해줘야죠. 누적시키면 받던 애만 맞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과제 노트, 프리 노트 있잖아요. 프리 노트 다 채우면 5점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처리 잘 되면 10점이거든요. 파일 처리 뭐예요? 그쵸? 파일 처리 뭐냐면 내가 주는 프린트들을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들을 잘 모아놓고 있다가 저 이렇게 잘 모았어요 하면 10점을 받게 돼요. 자, 근데 보면은 주말 테스트는 매주 보는데 얘는 한 번이니까 학기당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싸우면 안 돼. 근데 만약에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는 요게 차이가 좀 클 수 있거든요. 학년별 1, 2등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할만하거든요. 뭐 줘요? 상금 주죠. 10만 원? 이거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 10만 원.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그거죠. 그러니까 소득 신고는 해야지. 그 세금이 나올 수 있죠. 현금이 나오죠. 근데 이제 엄한 소식은 가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그걸 탈세하시면 안 돼요. 세금 소득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모두 용돈으로 달라 그러세요.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그래서 요걸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요것들이 이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같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주는 프린트들이 있죠. 이런 거 잘 모아주세요. 그게 사실 나중에 숙제 때 좀 쓸 수 있어요. 쓸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드렸고요. 주택 그런 것도 다 모아놓는 주태는 내가 모을 거고요. 일태. 일태도 내가 모을 거예요. 그럼 모은 거예요? 네. 그럼 모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으세요. 아, 나중에 날짜별로 정리해. 날짜를 안 썼네 내가. 앞으로 날짜까지 같이 줘서 쓸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OT 전체였고요. 토요일이랑 목요일 장땀이에요. 그쵸. 그리고 토요일에는 수상 나갈 건데요. 그건 이제 토요일에 올 때는 수상생 갖고 오셔야 돼요. 생비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숙제는 요거로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까지야 숙제. 네. 항상 다음 시간까지야. 네, 항상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럼 저희 그 주말에 중등수학 하던 그 과정 사라졌어요. 아 그거 내신대만. 내신 아닐 때도 내신 일단 내신 아닐 때 수상.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딱 OT 1시간 딱 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진도 나갈 거고요. 여기에 내가 오늘 풀 문제도 다 적어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평면 좌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틀 그대로 판서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쭉 타이핑해 놓은 것들은 내가 쓰지는 않을 거고 말로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게 할 거니까 그림 위주로만 같이 따라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평면 좌표에서 크게 배우는 게 세 가지네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두 점 사이 거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배우는 게 내분점, 외분점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는 게 잡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잡취, 매발 잡취 같은 거죠.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배우게 되고요.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축에 평행한 거, 축에 평행, 혹은 축에 평행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축에 평행하다는 건 기울어 있지, 기울지 않았다는 거고요. 기울지 않았다. 축에 평행하지 않다는 기울었다는 겁니다. 기울었다. 예를 들면은 X축에 평행한 거는 이런 가로선으로 나오고요. Y축에 평행한 건 이런 세로선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각각 A, B, A, B를 쓸 수 있는데 A, B, A, B 자, 내가 여기를 2,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규리나 A와 B는 무슨 좌표가 동일하니? X좌표가 동일할까? Y좌표가 동일할까? Y가 동일하죠. 높이가 똑같은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처리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7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선분 AB의 거리는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3은 무시하시고 먼 거에서 가까운 거 빼잖아요. 근데 내가 일부러 절대값을 씌울게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자. 1,7이라고 했어요. 세야, A랑 B 있을 때 Y축에 평행하면은 X좌표가 같을까? Y좌표가 같을까? 그치, 이렇게 움직인 요 축이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한 2 정도라고 내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분 AB는 이번에 다른 거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Y 차이겠어요. 7에 마이너스 2 해서 9다. 선생님, 그런데 왜 절대값을 쓰시나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숫자니까 대소관계가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대소관계가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문자 처리가 돼서.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씌워서 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근데 축에 평행하지 않은 상태는 이런 상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1,3 여기를 내가 7,6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사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고 뭐고 아니야.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좌표에 쓰는 것 뿐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C라고 적었을 때 민찬아, 여기 C의 좌표는 뭐, 뭐가 될까? 그 7,3이. 그렇지. 여기랑은 X좌표가 동일하고 여기랑은 Y좌표가 동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7,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각의 길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죠. 여기는 Y가 동일하고 7, 1이니까 절대값 7 빼기 1이고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여기는 절대값 6 빼기 3 처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A, B의 길이 같은 경우는 A, B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7-1의 전체 제곱 더하기 6-3의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고 얘는 지금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6에 9하니까 45가 되죠. 아, 이렇게 x 차이의 제곱, y 차이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선분 A, B는 루트 45구나. 이렇게 우리는 좌표를 구하게 됩니다. 괜찮죠? 아,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거리를 구하는 방법들이고, 만약에 얘를 일반화시키면은 이제 여기를 그냥 A, B, C, D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거 적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뿌리 개념 노트에서 그 숙제로 뭐 적는 거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리되어 있으면은 적당히 정리하면서 갈 수 있겠죠. 나중에 본인이 볼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몇 개만 일부러 빼놓는 거는 그래도 뭔가 쓸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할 것 같아서 약간씩만 비워둔 거예요. 틀은 다 잡아놓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가 포함된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조금 더 선명하게 캡처를 떠야겠네. A가 m제곱, 마이너스 m이고 B가 예를 들어서 1,m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여기 절대값으로 처리한 거고, 이때 절대값이 제곱되면서 사라진 거거든요. 어차피 있으나 마나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를 A, B는 알고 있죠. X 차이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절대값은요? 제곱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여기다 얘를 뺄게요. 그럼 2m의 y 차이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여기까지 따라가면 하세요. 그러면 보자. 얘는 m의 4제곱 마이너스 2m제곱에 4m제곱이니까 개꿀이네. 이렇게 돼서 m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는 절대값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m제곱은 그 자체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알맹이가 무조건 양수라서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m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플러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풀린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루트 안쪽에서 제곱은 절대값으로 나간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요렇게 세 가지를 한번 다뤄봤고요. 여러분들이 그 2번 한번 여러분들 힘으로 해볼래요? 보기 3의 2번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처리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1태는 평면좌표 기본 문제로만 쭉 냈어요. 내분점, 외분점 다루는 것까지. 오늘 시험 어떨 줄 알고 엄마한테 8시 반에 끝났다 부딪히고 놀려는 그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쉬었다 하죠.